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유망 섹터, 유망 테마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흐름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할 겁니다. 오늘 갈 종목, 내일 갈 종목, 다음 주에는 어떤 것이 갈까? 앞으로 요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바이오주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바이오주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월 중순부터 말에 좋았던 게 뭐죠? 가장 유망했던, 가장 크게 올랐던 정말 개미도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 투자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조차 정말 궁금해서 막 물어봤던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주식한다면은 물어봤던 바로 HLB입니다. HLB가 진짜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거든요. 저점에서 10배가량을 상승을 하니까 정말 주식을 안 하던 일반 사람들도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HLB가 한번 크게 올랐었죠.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은 HLB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월 초부터 10월 후반까지 10월 24일까지 크게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약간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물론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어도 크게 먹지는 못하겠죠. 그렇다면은 HLB 다음에 또 튀어올랐던 게 뭐죠? 그 다음에 신라젠이었죠. 신라젠이었는데 신라젠이 뭐 이렇게 보면 여기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보이지만 이렇게 또 보면은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엄청난 상승. 바로 7,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자, 그랬었죠.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눌림목으로 별로 크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자, 그 다음 2세대로 나왔던 종목이 텔콘 RF제약 같은 거는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 약간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이 텔콘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HLB가 1세대로 나왔고 뭐 물론 1세대 그러면 옛날에 뭐 셀트리온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만 거기는 제외하고 10월, 11월만 봅시다. 10월에 HLB였으면은 11월 초는 바로 텔콘 RF제약이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텔콘이 이때 5,000원대였는데 10,000원대까지 단숨에 오릅니다. 그쵸?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약간 눌려서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HLB, 신라젠, 텔콘이 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굳이 뭐 바이오 중에서 찾고자 한다면은 한 2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고요. 또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섹터 2가지를 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오주를 봤으니까 바이오주부터 보도록 할게요. 텔콘이 갔고 텔콘 그 다음에 좀 올라갈 만한 종목이 이제 고려제약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것도 뭐 여기서 상한가 나오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치매 관련해서 굉장히 또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유망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가 이게 이제 최근에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HLB가 크게 올랐을 때 얘 눌렸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보시면은 괜찮았어요. 5%까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2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한 점에서 맞닿으면서 좀 상승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바이오주보다는 다른 업종에 지금 이제 더 이 매기가 이 수급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요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볼게요. 뭐냐면은 이 중국입니다. 미중 고율 관세 철회 합의. 그렇죠. 그래서 무역 전쟁에 종전 신호탄을 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려고 했었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이 트럼프랑 시진핑이. 근데 이게 이제 관세를 매기는 거 엄청난 고율 관세를 철회하겠다 합의를 하면서 상당히 중국이 좀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이 시진핑 보세요. 야, 웃고 있어요. 씩 웃고 있습니다. 입꼬리 올라가면서. 그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말들이 가장 핵심적인 말이고요. 어쨌든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신호탄이 쏴졌다는 거 이제는 중국이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이다. 중국의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달 뭐 10일, 11일 날 이때 뭐 협상했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른 거고 좀 볼게요. 밑에 좀 내려 보시면은 중국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중국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관세 처리 합의. 그래서 중국 기업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걸 보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를 중국 관련 테마주의 상승 이런 것들을 좀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윙이푸드, 뭐 윙 골든 센츄리, 형성그룹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그 뭐죠? 오늘 거래량 시장에서 거래량 1위였어요. 1위. 모든 종목 포함해서. 그래서 형성그룹이 굉장히 강했고 이게 얘네가 뭐냐면은 그냥 중국 관련 기업이 아니에요. 이 중국주들은 경영자가 CEO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막 왕서방님이에요. 왕서방. 왕서방이 실제로 뭐 칭따오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원래 중국인인데 그 중국의 회사도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방금 보셨던 기업들을 기업 탐방을 가겠다. 뭐 컬러레이를 기업 탐방 가겠다. 오가닉테일을 기업 탐방 가겠다. 윙이푸드를 기업 탐방 가겠다. 그러면 못 가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못 갑니다. 비행기 타서 중국에 가서 거기서 공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중국에서. 자, 근데 여러분들 힘들겠죠. 아무튼 그 중국에 본사가 있고 회사가 있고 근데 왜 한국에 상장이 돼 있느냐? 이거를 이게 역외 상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장을 한 겁니다. 걔네가 회사가 거기 중국에 본사가 있는데 한국에다 상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AD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삼성전자, 포스코 뭐 이런 대기업들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나 포스코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포스코는 진짜 대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까 보셨던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에. 요 기업들은 사실상 대기업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대기업들은 뭡니까? 중국에서 대기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바바, 뭐 텐센트 요런 거죠. 그쵸? 요런 게 이제 대기업인데 이 기업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인데 얘네가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은 사실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여기 방송에 좋다 그러니까 막 사고 그러면 안 되고요. 뭐냐면은 얘네가 그 중국에서 상장이 좀 힘들어요. 걔네도 이제 상하이 지수, 홍콩 지수 뭐 이런 게 있지만 걔네 지수에서 상장이 좀 힘든 애들이 자기네에서 잘 안 되니까 그럼 한국 땅에 상장을 해보자. 그래서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실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대부분 좋습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고 재무제표가 정말 탄탄합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를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 뭐 보셨다시피 그 완리 사건 있죠. 완리가 재무제표가 정말 좋았거든요. 재무제표가 뭐 PBR 0.2, 뭐 PER 막 10도 안 되고 막 5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부채도 낮고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는. 근데 와, 이 회사가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되게 낮았는데 부채가 얼마 없었는데 그걸 갚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회계감사에서 상장 폐지해라.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손실을 봤죠. 완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전에 뭐 중국 원양 자원이라던가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문제는 이 회계를 뭐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약간 재무제표를 못 믿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중국주들 하나씩 얽어 볼게요. 일단은 컬러레이 볼게요. 화면 보시면은 컬러레이도 오늘 중국주인데 오늘 2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3%로 마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17%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3%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윗골이 달렸어요. 오늘은. 참 이게 좀 오묘하죠.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윙이푸드 같은 경우도 29% 거의 상한가 아니에요. 상한가 한번 찍었어요. 상한가 찍었다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뭐 이런 윙이푸드가 나타났고요. CKH 요거 완전 동전주입니다. 300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450원까지 갔다가 24% 올랐다가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쉽습니다. 형성그룹 오늘 거래량 시장 거래량 1위 형성그룹 주도주 뭐 시장을 막 이렇게 뜨겁게 달궜던 그런 종목이죠. 자, 25%까지 갔다가 5%로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늘 크게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고 음봉 달면서 떨어졌죠. 이게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요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중 무역 협상, 미중 관세 철회 요거는 지금 한 번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뭐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장 재료를 볼 때는 요게 뭐 일시적인 재료인지 아니면은 쭉 가는 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뭔가 사건이 터졌다. 기업에서 약간 뭐 소송을 걸렸는데 패소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뭐 기아차나 현대차가 뭐 노조가 일어나가지고 노조가 파업을 했다.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파업했다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파업이 장기화돼서 또 파업하고 뭐 파업 5차 파업, 10차 파업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한 상당히 그런 거 일시적으로 이슈로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미중 무역 협상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요거는 쭉 가는 겁니다.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가는 건데, 중국 주식들이 워낙에 저평가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주식들을 좀 담으셔가지고 아무거나 담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담으면 안 되고 내재가치 좀 좋은 거. 그렇다고 재무제표 100%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5년 연속 흑자 뭐 이런 것들 잡으셔야지. 이게 아무리 좀 속여도 재무제표를 약간씩 속일 수 있어요. 회계상으로. 근데 이게 뭐 1년, 2년은 속일 수 있지만 5년, 10년은 속이기 힘듭니다. 이게 다 회계 감사가 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5년, 10년 재무제표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기업 탐방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중국에 진짜 예전에 제가 보니까 차이나 그레이트 그것도 중국 기업이었는데 한번 갔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 아시는 분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주식들 상당히 지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섹터 바이오주 말고는 요거 볼게요. 아시아나 인수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인수에 애경그룹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 요거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아무튼 요게 이슈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시장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비행기, 그리고 비행기 항공주도 엄청나게 움직이죠. 뭐 에어부산이라던가 뭐 아시아나 IDT 이런 종목들, 이거 관련해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20% 넘게 저희 바른증권 방송에서 수익을 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 20% 넘게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아시아나 IDT도 이게 지금 오늘 엄청나게 모멘텀 받아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를 저희가 이제 매수했던 시점이 이 정도 시점인데, 여기서 이제 어제 한번 윗골이 달리고 오늘 또 상한가죠. 그러면서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을 했다. 얼마? 플러스 20%. 20% 수익 실현했다. 뭐 어떤 종목? 아시아나 IDT. 그렇습니다. 바른증권방송에서 또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아시아나 IDT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나 IDT 상따로 들어가기는 좀 약간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고 다른 거를 좀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한가는 안 갔죠. 오늘 뭐 20%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달렸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오늘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이것도 들어갈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7% 수익이 나왔었는데 이 윗골이 달고 떨어질 때 팔았죠. 그래서 7%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거는 금호그룹이 있잖아요. 금호그룹 밑에 아시아나 IDT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에어부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어부산도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뭐 인수하는 회사 애경그룹이나 HDC 현대산업개발 등등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단기적으로 물량 이렇게 뭐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 재정상 부담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나라는 브랜드를 가슴에 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들. 아시아나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리나라 두 개가 가장 크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섹터 순환이 일어나고 정말 테마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엄청나게 손실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 좋은 섹터, 좋은 테마 가져갑시다. 같이 한번 가져갑시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선플 정말 응원의 메시지들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송범선이었습니다.